안녕하세요, 밀리언 달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제 보험을 가입되어 있지만 자기의 보험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손해보험으로만 비중을 실어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생명보험으로만 너무 비중을 둬서 생명보험 쪽으로만 가입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의 보장을 못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보험 설계사 일을 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셔서 고객들한테 어떻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간략하게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장성 보험은 이제 본인 소득의 10% 정도 내외에서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비례해서 보장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본인의 소득이 높은데 너무 작은 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암 진단금이 1,000만, 2,000만 원 밖에 안 된다면 사실상 그분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 진단 이후에 어떤 치료하는 부분도 있지만 생활하는 부분에서 생활비가 발생되는 거를 보험이 커버해주는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따지면 소득과 비례해서 보장을 잘 유지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들을 일단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보장에 있어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눠지는데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사망보험금에 대한 차이입니다. 생명보험은 일반과 재해사망으로 분류를 하고요. 손해보험은 질병과 상해사망으로 분류를 합니다. 일반 사망의 경우에 모든 사망을 포함합니다. 예외가 한 가지가 있는데 가입하고 2년 이내에 자살을 하는 경우만 제외가 됩니다. 이 부분은 역선택의 어떤 이유가 있는데요. 역선택은 내가 내일 자살할 건데 자살을 마음 먹고 오늘 보험 가입을 든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계약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정약을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역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2년 동안 마음을 먹고 나는 2년 뒤에 사망할 거야, 자살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망에 대해서는 일반 사망에 해당하지만 2년 이내에 자살에 대해서는 일반 사망에서 제외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손해보험에서는 대다수의 사망을 질병 사망으로 이야기합니다. 질병 사망보험금은 생명에서 이야기하는 일반 사망보험과 비슷하긴 한 느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망진단서에 질병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망진단서에 질병 코드가 없는 질병 사망은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심근경색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얼마 전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한번 보고 오시죠. 2021년 기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7,634건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이번처럼 병원에 접수조차 하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뺑뺑이만 돌다가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는 아예 통계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한 해 119 구급대가 이송한 심정지 환자는 33,235명, 이 중 7.3%가 생존했습니다. 과거보다 향상됐지만 여전히 국제평균 10%를 못 넘고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지금 같은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외부에서 발생하는 심정지가 상당히 많은데 심정지 이후에 병원에 들어온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질병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심근경색으로 추정이 되지만 이 사람이 심근경색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혈액검사라든지 심전도 검사, 심초음파 검사, 심장 조영술 검사를 해야지만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진단을 낼 수가 없는 경우에는 추정이지 진단 코드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재해와 사망은 비슷한 느낌은 있습니다. 외래성과 급격성, 우연성 이런 것들이 동반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망이 교통사고라든지 추락사라든지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해 사망에 있어서는 타살이라든지
인재 및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망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생명보험이 훨씬 더 손해보험보다는 크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조금 더 완벽한 사망보험금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생명보험에 있는 일반과 재해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질병과 상해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일반과 재해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진단자금에 있어서는 암이나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에 있어서는 양쪽에서 다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특약이 예를 들어서 암이 3천이라고 치고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암특약이 2천이라고 치면 각각 3천만 원, 2천만 원 받아서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진단금을 받게 되는 형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자금은 어느 쪽에 가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뭐냐면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범위는 좁고 치명적이긴 해서 많은 진단금을 주지만 뇌졸중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의 경우는 뇌출혈 진단금만 있는 경우에 좀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진단 담보를 같이 넣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급성심근경색 마찬가지입니다. 급성심근경색이 치명적인 건 사실이지만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형태의 협심증도 치명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 특약만 있는 경우에는 진단금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보상 구조는 실손보상과 비례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실손보상이라는 뜻은 실제 손해된 비용을 지급한다라는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가입하신 그 실손보험들이 지금 몇 프로짜리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1세대는 저희가 100%라고 이야기하고요. 2세대는 90%, 3세대도 90%, 80% 이렇게 적용이 되고 4세대는 70%, 80%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라 그래서 모든 게 다 보상이 되는 건 아니고 임신이라든지 비뇨기성 질환, 치질 이런 것들은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례보상이라는 이야기를 또 씁니다. 비례보상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실손보험이 2개, 3개 있다 그래서 각각 받는 것이 아니라 2개가 있으면 비율대로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0%, 50% 이렇게 이제 적용되는 게 바로 비례보상의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많은 직장인 분들이 직장 의료보험, 그러니까 직장 건강보험에 이제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손보험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 실손도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각각 50%씩 적용을 받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는데 그렇다 그래서 개인 실손보험이 필요 없느냐?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차라리 직장에 있는 실손보험을 빼시고 이쪽에서 적용을 받으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생명보험에서는 수술에 대한 규정을 정액보상이라고 저희는 규정을 해놓고요. 국제질병분류표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등급별로 제공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종부터 5종까지 각각 종 수술비가 적용이 될 텐데요. 1종에 보통 10만 원부터 해서 이제 5종에는 300만 원까지 이제 적용을 받는데 전 세계 어디서 수술을 하셨던, 전 세계 어디서 진단을 받으셨던 정액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무조건 지급을 하게 돼 있는 게 현실적인 생명보험의 규정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입원비 역시 정해져 있는 그 입원비를 입원 일수를 곱해서 지급받는 형태로 제공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각각의 특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망은 생명보험이 좀 더 유리하고 실손보험은 손해보험이 아무래도
조금 더 저는 맞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술비나 입원비 이런 것들은 생명보험에서 적용을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을 하실 때 이런 대략적인 기준을 두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가지고 있는 증권 내용이 있으시면 내가 이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을 했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